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도 사실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막 급등했다가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면서 다시 알트코인들이 갈까 말까 하다가 또다시 막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세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는 거에 관한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긍정적이게만 얘기하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장세가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 3년이란 시간 중에. 왜냐면 그나마 안 가고 있던 비트코인만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서 알트코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알트코인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이 구간만 지나면 알트코인한테 더더욱이나 큰 상승장이 다가와요. 비트코인보다 더한 상승장이 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을 조절할 때, 그러니까 조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급등을 시켰다. 자, 3월달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줘요. 중간중간 조정을 줘요. 지금도 약간의 미세하게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서 알트코인을 급락시키고 알트코인 가진 사람한테 좌절을 시켜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시세로 인해서 숫자를 눌리면 결국에는 대중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하거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상황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알트코인을 매집할 시간이에요. 사토시 마켓에서, 아니면 비트코인을 원화로 가지고 계신 거를 환전해서 알트코인 중에 괜찮은 거를 사서 모을 때요. 지금이 현재.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느 순간이 되면 서서히 반등을 시킬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을 여기서 급작스럽게 계속 서징시켜서 2만 달러까지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서서히 반등시키면서 알트코인 퍼센테이지를 조금 많이 펌핑을 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대중들 뒤통수를 강하게 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해외 차티스 중에 제가 추종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금방 다가온단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의 상승이나 지금 원화마켓에서 업비트 기준에서 몇몇 개의 알트코인이 이제 호재거리 없이 반등하는 어떤 그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얼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 캐시 A라고 하죠. 이것에 관해서 지급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선 바이낸스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어저께 제가 본 걸로는 처음에 상장가가 40달러, 44,000원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아마 한 3만원대? 3만원 조금 밑에서 아마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엔 언제 상장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이제 캐시를 1000개 가진 사람, 1500개, 아니면 500개 가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비트코인 캐시가 좀 하락한 거를, 이거를 받음으로써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좀 보상을 좀 약간이라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알트코인 중에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링크코인은 제가 어저께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링크코인에 관해서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게 보여요. 내년 어느 순간까지도.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링크코인을 여기서 손절매하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잘 홀딩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내년 2분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테조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사실은 패닉해서 나올 때가 아니라, 손절해서 나가거나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때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걸 매집할 시간이에요. 지금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그래서 내년을 보고 지속적으로 매집해둬서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테조스가 올해 초반부터 상승했던 링크코인의 어떤 그거를 추세 추종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 이거에 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고, JP모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비트코인
아직까지 자기는 관심 없다. 여기 Not my cup of tea라고 여기 써있는데 나 아직 비트코인에 관심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시그널이에요. 예,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다, 비트코인 사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팔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어느 정도. 근데 이분이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분 여기 같은 경우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2016년에부터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되게 많이 어떤 그 칼럼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앞에서는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매집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GKC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가 2016년에 GKC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었던 게 사실은 DCG가 아니라 JP모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토시 마켓에서 상승 구간으로 반전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 반전돼서 하반기까지 쭉 이어져서 내년 그러니까 1월 달까지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만약에 움직인다면 알트코인 시세 분출에 어떤 선봉으로 서가지고 이더리움이 시세 분출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는 되게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 이걸로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전향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미국 구독자님 중에 이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아니면 뭐 유럽에서 뭐 프랑스나 특히나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는 직접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신 건데, 주유소에 이제 주유하러 가셨대요. 주유하러 가셨다가 상점에 들리셔가지고 뭐 음료수를 이제 사시거나 뭐 이렇게 볼일 보러 이제 들리셨다가 봤는데 여기 비트코인 ATM기가 이렇게 버젓이 딱 보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전역에 지금 퍼지는 것 같다.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ATM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대요. 지금 현재 미국인들 중에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그것과 관련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유명인들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부터 뭐 아니면 뭐 트위터 잭도시부터 해가지고 뭐 그 누구지? 글렌 허친슨이라든가 아니면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뭐 베리 실버트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접하고 하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 얘기로는 사람들 관심이 없대요. 예. 근데 이 비트코인 ATM기에는 속속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찍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이저 거래소죠. 자,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이용해서 서클사 이제 회원이었던 분들을 다 보이저 거래소로 이제 움직였고, 북미 회원들이 되게 많은 거래소예요.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서클사가 이제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거래소기 때문에 이 거래소도 이제 저는 제미니 거래소나 코인베이스 못지않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나다 쪽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이 11월 달 인터레스트 그거거든요. 이자율. 근데 여기 보면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8.5% 이자율을 지급해 줄 거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5.5%, 이더리움 4%, 폴카닷 4%, VGX 거래소 코인 같은데 여기 보이저 거래소 대시 3%, BSV 3%, 아톰 3%, 뭐 에이다 3%, 링크 2.5%. 은행 이자보다는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캐나다 달러나 아니면 뭐 미국 달러를 오히려 거래소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를 매수를 해서 뭐 이거를 그거 하겠죠. 이자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거랑 이제 지금 이제 캐나다 거래소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이자율을 지급해 주는 거랑 우리나라도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랑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돼요. 이제 코인데스크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은행 이자를 지금 현재 얼마를 지급해 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KB국민은행에서 이 디지털 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자율을 1년에 얼마를 주는지, 아니면 단기로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결국엔 국민은행에서 이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몰려갈까라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가 채 되지 않는 지금 금리에다가 여기서 앞으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더 연준에서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거고, 전 세계 이제 유수의 다른 어떤 중앙은행들도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전향이 될 거예요. 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현재의 상황이지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은행들 인지도 중에는 최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약간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젊은 세대보다는 뭐 중간 세대 정도 되지만 사람들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7월달에 미국 금융감독청 OCC의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업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다. 미국에 있는 전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 자, 이 얘기도 아마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영문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나 뭐 제이미니 거래소 몇 개 있는 거래소들만 지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데, 제가 제 채널에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은 나쁘지 않다,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연계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이건 국민은행 얘기지만 여기 보세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이 연계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중들이 국민은행 가서 커스터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관해서 커스터디 서비스 하겠다, 신청을 한다. 일반 계좌에 원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흥미롭지 않은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한쪽 구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있나요? 아니면 중국이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게 지금 의도적으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퍼즐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급등을 엄청나게 줘서 갑자기 흥미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물론 급등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코인베이스 커스터디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도 분명히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시세 진폭을 분명히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코인, 유틸리티 포크, 스파크 지원 안내, 이게 코빗이거든요. 코빗에서 이게 공지가 뜬 건데 12월 12일 날 이게 지급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한국 거래소 중에 지원해주는 데가 코빗 거래소, 코인원 거래소, 그리고 빗썸, 고팍스, 업비트는 아직까지 발표가 없지만 업비트도 시간이 이제 점진적으로 흐르면서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격에 집중을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XRP를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유틸리티 토큰, 이거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으면 난 이거를 그냥 거래소에 빨리 팔아버려야지. 얘 집중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이제 12월 12일 날 지급을 해줄까? 그리고 XRP는 이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현해 줄까? 그리고 그 생태계가 구현되면서 XRP 코인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할까? 이런 면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아마 급등이 있다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급락을 시켜버리거든요. 사람들이 패닉셀이 많이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냥 한번 홀딩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XRP 입장, 리플사 입장에서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생태계 조성을 과연 어떻게 할까? 내년에 과연 무슨 얘기를 발표를 할까? IPO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일코인도 신규로 이제 코빗 거래소에 상장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11월 19일 날 낮에 12시에 상장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지갑 생성 및 입금 가능은 어저께서부터 이제 실시가 됐었네요. 예, 그래서 어쨌건 파일코인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뭐 그런 코인들도 파일코인이 움직이면서 아마 시세 분출을 같이 트렌드로 아마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코빗이 먼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뭐 다른 거래소들 있죠. 빗썸이나 추후에 이제 업비트도 동조화돼서 움직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빗 거래소가 파일코인을 상장하니까 좋다, 이 거래소 뭐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빗 거래소는 그 코인을 이렇게 그 상장을 시킬 때 많은 코인을 상장을 안 시켜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거래소가 사실은 코빗 거래소예요. 빗썸 거래소가 아니라. 빗썸이 볼륨이 코빗보단 많았어요. 예,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사실은 코빗 거래소가 역사와 전통이 한국 거래소 중에는 제일 깊어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코빗 거래소를 제일 먼저 사용을 했었죠. 예, 사실은. 근데 알트코인 상장 수수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빗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 거래소의 공통점들이 있어. 코인이 가치가 있든 없든 일단 상장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단물 쪽 상장비가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액수가 커요. 그러면 그 상장 어떤 이 거래소도 손해볼 게 없고, 그리고 그 코인 유통시키는 코인사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한 코인 사면은 대중들만 거기서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코빗 거래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을 많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깨끗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볼륨이 되게 없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김정주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넥슨의 NXC. 김정주 회장님이 보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빗 거래소랑 비트스탬프를 지분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 뭐 어떤 그런 카테고리랑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우리가 봐야 사실은 알트코인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시세 진폭이 어떻게 가냐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끄트머리 쪽에 보시면은 밑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하나 보여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꼬리가 지속적으로 길게 매달려요. 이 의미는 이더리움이 시세 분출을 상당히 크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 이제 설명한 거는 슈퍼 트렌드 불리시다, 아직까지, 이런 의미의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약간의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 반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상승만큼의 어떤 그 탄력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이더리움을 위시한 알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급락장이 오려면 거래소의 이 고래 비율이 되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로 관련한 거는. 그래서 거래소의 고래 비율은 상승이 없다. 그냥 여기서 그냥 횡보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많이 폭락시킬 만큼 내다 팔 생각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결론 내시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캐시 카노피 업그레이드 구현 및 첫 번째 밤감기. 지캐시가 많이 못 갔죠. 기대감은 되게 많은데 지캐시가 많이 못 갔고, 거기다가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저도 이제 이거를 제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JP모건이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참고로 G캐시의 어떤 그 익명성에 관해서 어떤 뭐 CBDC하고 관련된 어떤 중앙은행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데도 되게 많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G캐시의 제로 놀래지에 관한 어떤 그 기술을 채용해서 저는 구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살아남을 거고, 뭐 물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에도 분명히 있고, 근데 당장 이게 그 반감기가 됐다고 그래서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게 채굴량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상승 반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5월 18일인가? 그때 아마 반감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캐시도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감기가 올 텐데,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내년 어느 순간을 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이 친구들이 아마 파동을 되게 많이 크게 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비트코인 스위스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부정적이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안 가니까. 근데 이런저런 정황상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주고, 그리고 부정적 견해자들은 끝까지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올해 안에 이 뉴스와 같이 스테이킹 출시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세 진폭도 물론 견인해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포장된 ETC로 딥바이를 처리할 거다. 그래서 WETC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구현이 현재 됐고, 11월 28일 날 타노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하드포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마 급락을 되게 많이 하고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세력들이 몰이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9,000원? 9,000원대나 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알트장에 오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업비트가 다른 거래소들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프리미엄이 약간 껴있어요. 그래서 업비트에 사지 마시고 다른 거래소에서 약간씩 이제 추매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갖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액만 보면 상당히 되게 초라하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그죠? 상당히 초라한데 시총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시총을 기준을 잡고 시총을 보고 왜 그레이스케일이 몇 프로 정도 여기 이 코인들에 투자를 했나? 나는 그레이스케일에 있으니까 내가 투자해서 이게 오를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분석을 진행하시고, 아,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차트리스트들이, 대부분의 차트리스트들이 보면 아마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차티스트들이나 일반 대중들한테 돈을 벌게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패닉하고 좌절하면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급등을 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건 긍정적이게 보실 분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 있죠. 뭐 비트코인 캐시부터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XRP, G캐시,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BCH, 라이트코인, XRP 요거를 한데 묶어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여기 보면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왜 이런 상품이 있을까?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XRP는 안 가? 왜 라이트코인은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별 볼 일 없어? 비트코인보다 별 볼 일 없어? 비트코인 캐시는 좌절이고 패배감이야, 나빠. 그리고 이더리움도 되게 안 가네, 비트코인만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왜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왜 이걸 만들었는지 한번 곰곰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실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 너무 긍정적이게만 이 시장을 본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코인 시장에 금은을 전량 팔고 2016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집중을 하고 여기서 돈도 좀 벌고 그때보다 생활도 좀 나아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상자산에 지금 돈이 묶이셔가지고 되게 마음 아프신 분들 아니면 돈을 버신 분들 되게 여러 부류가 있지만 전 세계인데 대중으로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몇 프로가 채 되지 않아요. 거기서 전 세계 인구 중에 30%만 예를 들어서 40%만 들어와도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걸 보시면서 좀 큰 어떤 그 그림의 포텐셜을 보시면서 움직이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알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터널의 어떤 진입 시점이 3년 전이었다면 지금 3년의 터널의 어떤 그 마지막 출구의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이게 보시면서 여기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잘 버텨보세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